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규정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위험 요소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윤리적 책임까지 강화되면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규제 준수와 윤리적 무결성을 지켜내는 핵심 인물인 컴플라이언스 최고 경영자, 즉 CCO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기술 변화,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까지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만큼 CCO가 감당해야 할 업무는 방대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끝없이 치솟고 있다. C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가 모든 규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무결성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책임이다. 만약 기업이 반컴플라이언스나 비컴플라이언스 행위를 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위험과 규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 나아가 경영 성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CCO와 유사한 개념으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보좌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임직원의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 관점에서 경영진의 직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 지원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기존 감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셀러리닷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CCO의 연봉은 약 17만 달러에서 33만 달러 사이에 이르며 평균 약 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CCO는 법학 박사나 MBA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법무, 위험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히 특정 부서의 업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업 전략과 비즈니스 개발 전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디스테파노는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며 컴플라이언스를 부서화하는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부서화가 협력보다 독립성을 중시하고 투명성을 감소시키며 위험에 대한 경고를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사내 변호사를 단순한 법률 기술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법의 정신보다 형식적 준수를 정당화하고 결국 형식에 치중하는 문화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CCO의 역할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 전략과 정책 전반에 걸쳐 윤리와 법적 책임을 녹여내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CO의 존재와 그 역할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제 준수와 윤리적 책임을 지켜내는 핵심 인물, 바로 CCO. 그들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상황과 기업 문화 그리고 경영진의 기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동화 역할이다. 이들은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규정과 의무를 교육하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한다. 마치 체계적인 시스템처럼 움직이며 기업의 기본 틀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존재이다. 두 번째는 조사관이다. 이들은 비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숨겨진 위험을 발굴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변호사든 일반 직원이든 교육과 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경찰이다. 경찰 역할의 CCO는 직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돕고 법적 윤리적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직원들이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순찰하며 필요할 경우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한다. 네 번째는 스파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통제자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고위 경영진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규제 당국의 눈과 귀로 여긴다. 내부에서 외부의 시선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는 상담사이다. 상담사 역할의 CCO는 CEO의 법률 고문으로서 컴플라이언스와 법률, 정치, 그리고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 판단을 제공한다. 자신을 기업 윤리의 수호자이자 문화의 청지기로 여기며 지침을 제시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는 당사자 부모 역할이다. 이들은 윤리 코치로서 직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결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며 부모처럼 강인한 사랑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단호함도 보여준다. 일곱 번째는 핵심 역할이다. 이들은 잠재적 위험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며 윤리적, 법적 기준을 곧바로 지향한다.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역할이다. 마지막은 허수아비 역할이다. 이는 특정한 CCO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준법은 모두의 일이라는 원칙 아래 경영진부터 일선 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규정 준수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이다. 이처럼 CCO의 역할은 단일하지 않다.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부터 부모 같은 코치, 그리고 경찰이나 스파이 같은 감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CCO의 역할 중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